코스닥이 뭐 그렇게 상승을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죠?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다시 오늘 매기가 몰렸는데 코스닥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의 흐름은 코스피 위주로의 이제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사는 종목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군이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해야 하나, 사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셀트리온 그룹주 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아직까지는 선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의 키 맞추기 양상이 이제 앞으로 좀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타나면 코스닥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면 일단은 중소형주들보다는 시총 상위 대형 코스피 위주의 종목군들이 조금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자 하면 내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일단 만기일 이후에 수급 흐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한번 시장에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참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안 주면 어떡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조정이 없다면 일단 종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고가권으로 돌파하는 종목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바닥권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들어올리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두 개의 컨셉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고가권은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차라리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붙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보다는 많이 못 올랐던 소외됐던 종목군들보다는 전략이세요. 자, 50초 남기고 있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 고점을 높이면서 오늘 코스피 2% 넘는 2,755.2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산타랠리 주나요? 고점이죠, 이게. 이것도 사상 최고치죠. 그렇죠. 지금 코스피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계속 산타랠리의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지금 시세가 붙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또 조정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네. 또 박스권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하루 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불식시켰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마감 상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언제 이렇게 강해졌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제가 하루하루 흥분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97% 오른 2,754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시장은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장중 가장 높은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쿼드러플 미칭대를 앞두고 매물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전혀 불식시켜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왔고, 어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현명해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0.7% 오른 91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장중 최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코스닥에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코스닥도 어제 많이 떨어졌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았습니다. 가령 셀트리온도 1% 넘는 상승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제약바이오주들만 조정이 나왔고 대체로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4%, 5%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셀트리온 제약도 2%가 넘게 오르면서 이 시젠과 같은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10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양호했고요. 무엇보다도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용기 내서 장 초반에 주식을 산 분들이면 대체로 종목군들이 오늘 다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모두 수익 구간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이제 이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오늘 장, 중, 후반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그 중에서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한 종목을 가지고 온 것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테마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테마가 이제 엮이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에 힘입어서 외국인들이 또 반도체 IT 투톱을 계속해서 지금 사주고 있는데, 이러한 테마적인 흐름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이제 옥석 가리기가 자동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오는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본업이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뭐 제가 어떠한 본업을 하는지 이야기를 안 해도 사명에 일단 나와 있다시피 이제 임플란트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이제 네. 최근에 투명 교정 장치가 또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또 이제 외형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의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연초보다는 더 나아지는 연말 이제 중국발 통풍이 지금 불어오면서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내년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가격 굉장히 접근해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뭐 역사상 신고가를 혹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7월 달의 고점까지도 한참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 특히 이제 75,000원대까지는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저는 높게 본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기대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관심 있게 봐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는 중장기는 얼마예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중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1년 정도부터는 저는 일단 장기로 판단을 하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번 주에 사서, 그러니까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매도를 하자, 이런 전략을 가지신 분들보다도 나는 이번 주에 사서 내년 한 여름쯤 여름쯤에 한번 좀 좋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컨셉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전문가님들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요즘 장에서 제약바이오 혹은 뭐 반도체, 네. 2차 전지 안 가지고 있으면 너무 소외감 그렇죠. 느껴서 오늘 좀 사야 되지 않냐고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전문가님들마다 너무나 의견이 달라요. 어때요? 일단 저는 네. 반도체 하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지금 위치에서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래서 부담스럽죠? 너무 많이 그런데 올라왔다라는 그만큼 부분, 실적이 좋잖아요. 앞으로 더 그것보다도 좋아질 거잖아요. 저는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짧은 그쵸? 기간 안에 짧은 단기 기간 급등. 안에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한 차익 물량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차라리 이제 반도체 IT를 보실 때는 중소형 소부장 중에 아, 그래요? 소재 부품 장비 중에 특히 이제 장비주들 위주로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분출되지 않은 종목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일단 시총상위 종목들은 여전히 눈에 보고 관심 종목에 둬야 되지만 네.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한번 장비주.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컨셉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가는 애들만 가는데 네. 이제는 시장이 좀 컨셉이 바뀌어서 순환매, 일단 뭐 내일 소외된 종목들. 만기 이후의 수급을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말이 있죠. 이제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국 이제 센트리온 그룹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은 고가 경계감이 여전히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또 나오게 된다면 뭐 시장이 예전처럼 막 낙폭을 크게 키운다라기보다는요. 단기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빠져나온 자금, 다른 테마,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럼 뭘 볼까요? 근데 사실 지금 들어가기 또 부담스럽기도 해서 네. 진짜 자신 있는 종목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코스닥 지금 시점에서 좀 체크해야 될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상하프론테크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수요차가 엮이면서 폭발적인 좀 상승세를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올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00원이었던 기업이 벌써 55,000원이라고 하는 고가까지 찍었고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약 41,650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관심권역에 놓고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의 정부가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조 바이든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조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제 선거할 때 가장 밀었던 게 바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관점이
내년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민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연초마다 친환경 차에 대한 이야기 또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관련 부품들을 좀 생산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추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저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프론테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가 약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돼요. 뭐 이제 전기차 혹은 수소차 관련 부품만 생산하는 부품이 아니고요. 플라스틱 사출 전문 업체로 중장비 관련 혹은 모바일 관련 혹은 의료기업 관련한 부품들도 이제 또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제 타 분야에서도 지금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 결국 이제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엇보다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종목 많지만 그 중에서 상하프론테크가 원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는 역시나 전고점이 55,000원을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보자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눌려 있었네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는 더 그렇죠. 빨리 쫓아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좋은 종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장 조금 사볼 만한 종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코스닥 기업에서 가장 좀 전도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뭐 코로나에 대한 여파, 뭐 여러 가지 뭐 정세계적인 이슈 그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용자 수의 증가 혹은 시청률에 대한 증가만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스튜디오 드래곤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85,000원 뭐 하단으로 박스권 하단으로는 8만 원 상단으로 9만 원이 갇혀 있은 지가 정말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1년여 동안 지금 갇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중국발 훈풍이 불어온다면 최근에 또 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으로의 매출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9만 원 이상 혹은 10만 원대까지도 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우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한번 관심 있게 봐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오시면 종목들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있어요 특별히? 일단 전문가님께서 아마 정보 공유하나요? 다른 전문가분이 어떤 컨셉으로 이야기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가장 조금 안전한 그러니까 리스크적으로 안전한. 봤을 때 지금 큰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주셨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격 부담이 없다는 그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코리아 E3 전문가 AR 인베스트먼트의 임태성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